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정말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냥 겉보기엔 먼지가 흩날리는 파키스탄의 흔한 산골 마을 같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공식 무기 시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마을 시장이나 동네 장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식료품, 신발, 아니면 농기구 같은 걸 파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라아담 켈의 상점 진열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제 셔터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AK-47 소총에, 권총에, 심지어 군용무기 복제품들이 정육점 고기 마냥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들이 마치 마트에서 파는 생필품처럼 아무렇지 않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 끔찍한 괴리감이 바로 이 마을이 주는 첫인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쟁을 위한 시장. 폭력이 그저 흔해 빠진 상품이 되어버린 곳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우리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필 이 마을이었을까요? 아니, 파키스탄에 그 수많은 대도시들을 다 놔두고 페샤워르에서 겨우로 35km 떨어진 이 조용하고 외진 산골 마을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불법 무기의 허브가 된 걸까요? 두 번째 파트, 지리와 아프간 전쟁입니다. 이른바 이 거대한 그림자 경제를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죠. 이 마을을 지탱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허점이에요. 이 지역이 정부의 통치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반자치 부족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의 빈틈에서 불법 시장이 독보속처럼 자라난 거죠. 둘째는 이웃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게 엄청난 무기 수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극심한 빈곤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무기 제작이라는 이 위험한 생존 방식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 영국군 탈영병이 총기 기술을 알려줬다는 지역 전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이 커진 건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부터예요. 이때 무기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거든요. 게다가 2001년 미군 주도의 아프간 전쟁 때도 이 그림자 경제는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웃나라의 전쟁이 이곳 대장장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주문서였던 셈입니다. 2018년에 이르러서야 정식주에 병합되긴 했지만 이미 이 무기시장의 뿌리는 너무 깊게 박혀버린 뒤였죠.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치명적인 복제 산업, 말 그대로 사람을 해치는 갈등의 도구를 벗겨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 짝퉁 명품 가방이라고 하면 그냥 브랜드를 속여서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곳의 복제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가짜 소총들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상표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살상력까지 고스란히 벗겨냅니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폭력이라는 게 이런 저가형 공급망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1987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짜 시계나 옷을 위조하는 도시가 있다면 다라는 무기를 위조하는 곳이다. 네, 무려 수십 년 전부터 이 마을은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온갖 무기들을 오로지 손으로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뺏겨내는 복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거죠. 네 번째 파트는 스마트폰보다 저렴한 무기입니다. 무기에 대한 접근성에 만들어낸 끔찍한 경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2016년 익스프레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요, 다라 아담켈에서 만든 AK-47 복제품 가격이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한 대 값보다 저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구매하는 경제적인 장벽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폭력의 경제학이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동네 장인들이 직접 가내 수공업으로 무기를 찍어내니까 제조 단가는 바닥을 칩니다. 가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기에 대한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겠죠. 이게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든 부족 간의 갈등이든 이제 누구나 너무나도 쉽고 저렴하게 총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가는 진입장벽 자체가 붕괴해버린 거죠. 자, 다섯 번째, 폭력의 일상화입니다. 총성이 마치 동네 배경음악처럼 변해버린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아침은 자동차 경적 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탕탕거리는 총성이 뉴스에 나올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 들려오는 동네의 흔한 일상 소음, 백그라운드 노이즈일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총성을 자장가처럼 듣고 자란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폭력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풍경으로 굳어지겠죠. 마음속 심리적인 풍경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기를 만드는 현지 장인들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인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해치려나 악의를 품고 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동기로 일하는 거죠. 내 직업은 그저 총기 제작자일 뿐이다. 이런 내부적인 정당화가 바로 이 마을의 비극적인 경제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경찰 쫙 깔아서 다 문 닫게 해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마을 경제 전체가 이 무기 산업 하나에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실제로 2005년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상점 간판만 내렸지 거래는 훨씬 더 깊은 음지로 숨어버렸습니다. 다른 생계 대책도 없이 대장장의 망치만 빼앗아 버리면 마을 전체가 말 그대로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펀자브 같은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은밀한 밀수 경로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폐허 속의 도서관. 이 무거운 전쟁 경제 속에서 상상력의 불꽃을 피우기 시작한 뜻밖의 변화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023년에 이 다라아담켈 마을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쇳가루 날리고 화약 냄새만 가득했던 그 차가운 금속의 마을에 처음으로 책과 종이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랍뉴스의 보도를 보면요. 물론 이 도서관 하나 생겼다고 당장 무기 시장이 다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모루와 소총 그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완전히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변화의 의미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라, 아담켈의 대장장인들은 가난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존의 장인일까요? 아니면 갈등과 피 흘림을 부추기는 전쟁의 공범일까요? 전쟁이 일상이 되면 무기는 하나의 산업이 되고 누군가에게 폭력은 피할 수 없는 생업이 되어버리는 이곳. 이 마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여러분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